오늘 저희 그 영상으로 전달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한 5분 요 정도 계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녁에 왜 안 하냐면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저녁에 저희가 수업이 너무 가득이라서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현장감 있게 보시기를 바라면서 설명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LIG 영화관 원장 권희연입니다. 네. 박수 좋아요. 뭔가 어색하면 치는 박수. 저희 일단 학원의 모토예요. 제가 처음 학원을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될까. 그래서 항상 제가 블로그나 애들한테도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최선이 또 아닐 수도 있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게 경쟁이 심하잖아요. 영어 학원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의 뭔가 부족한 점을 인정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인정을 하자.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빨리 배우고 그래서 최선 위에 최선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절대 다른 정서적인 부분 말고는 믿으면 안 되거든요. 애들은 공부하다가 너무 사이사이에 어머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될 때까지 내가 끝까지 좀 지켜줘야 된다. 좀 따뜻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모토로 하면서 학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예비고일 이제 어머님들한테 설명회를 하다 보면 이때가 가장 힘드신 시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학년을 설명회를 많이 하지만 일단은 이제 입시가 코앞에 왔다라는 이제 압박감이 딱 오시죠. 물론 중학교 때까지도 이제 뭐 몇 년 있으면 금방 고등학생이야 하지만 이제 예비고일이 되면 딱 그 압박감이 오는 것 같고 또 제가 어머님들을 많이 뵈면 어떤 걸 느끼냐면 혹시 내가 뭔가 선택을 잘못해서 우리 아이의 진로에 내가 누가 되지 않을까, 뭔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뭔가 그런 두려움, 이런 압박감이랑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엄청 긴장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미리 겁먹을 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향, 어머님들마다 성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절대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2008년생, 2027학년도에 이제 수능을 봐요. 근데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학번의 아이들이죠. 그래서 2028 그 대입 개편 시한이 발표가 되고 지금 모든 입시 채널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재수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막 겁을 주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저는 길게는 안 할 건데 살짝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면 일단 우리 아이들 다음 해부터 교과 과정이나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뭔가 우리 아이들이 2027학년도에 수능을 볼 때, 대입 전형을 할 때 뭔가 교과 전형은 좀 흔들릴 수 있다. 뭔가 불안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을 노려라. 약간 결론은 우리 아이들은 그걸 노리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그리고 혹시 재수를 할 경우에는 수능이 공통과목으로 바뀌잖아요. 2028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1, 2, 3학년 때 안 배웠던 과목을 추가해서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은 힘들다. 그런데다가 역대급 N수생들이 몰릴 거다. 그 이제 돼지띠 애들이 있죠. 지금 현재 1학년 애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재수는 막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겁을 많이 주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기세로 밀고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대입 전형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바뀌는 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대입 전형이 바뀌는 거에 상관없는 영역이 있죠. 그 상관없는 영역을 제대로 하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바뀔 때 엄마들이 정보를 다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이제 뭔가 바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너무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바로 이게 바뀌어? 그러면은 이제 한 수 두 수 내다보시는 거죠. 근데 솔직히 2028도 확정은 아니잖아요. 시한인 거고. 그래서 너무 민감하고 너무 빨리 대응을 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넓게 멀리 봤을 때 입시에서는 득이 될 게 없다. 따라서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릴 건데 뭔가 대학 전형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근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는 그거에 따라서 맞추지만 변하지 않는 큰 부분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오늘은 그래서 영어를 또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드릴 건데 이
그게 오늘 하는 거의 핵심이 아닐까. 제가 이거를 개월수로 정리를 했어요. 이 빨간 부분이 내신이 아닌 기간이에요. 파란 부분은 내신 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머리에 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각인하셔야 되는 건 14개월. 그러니까 내신이 중요하죠. 내신이 중요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신에서 이어져서 절대 수능으로 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입시 설명회를 앞으로도 계속 다니시겠지만 수능을 버리고 난 내신 해가지고 갈 거야.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입시에서는. 그래서 수능을 절대 놓으면 안 되는데 이 파란 부분은 내신 대비를 하고 저희가 짧게는 4주, 길게는 한 6주. 그래서 학교별로 다르게 좀 구성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학교 시험 범위라든지 그리고 그 해에 따라서 아이들이 구성된 어떤 형태를 봐서 좀 조절을 해요. 준비하는 거를. 그래서 4주에서 6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4주, 6주 하고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 조금 사이가 펴요. 중간고사 때는 제가 이렇게 빨갛게 반절을 표시했잖아요. 이때는 길면 한 2, 3주 펴요. 그리고 2학기는 안 펴요. 2학기는 중간고사 하나 보면 일주일, 길면 열흘, 그리고 나서 또 기말을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주에서 6주 정도를 잡는다라고 봤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 공부, 뭐 단어도 외워야 되고 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좀 해야 되고 수능이라는 걸 대비하려면 새 지문을 봐야 되잖아요. 처음 보는 지문을 보면서 내가 뭔가 분석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이 빨간 부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세봤더니 14개월, 그러니까 길어야 15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막연하게 지금 이제 예비고일인데 3년밖에 안 남았어 이게 아니라 이건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거죠. 다른 과목은 글쎄 모르겠어요. 수학 뭐 더 길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영어라는 과목은 내가 대학 수능 볼 때까지 14개월 공부하는 거다. 뭔가 제대로 공부하는 거는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해야 얼마나 이게 힘든 과정인 건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입장을 조금 토닥인다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안에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막연하게보다는 이런 큰 그림을 좀 보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이 퐁당퐁당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나마 짠 게 14개월인데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끝났어요. 이제 막 상처를 또 받겠죠. 막 이제 막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우리 애도 엄마들이 너무 충격이 더 많이 이제 그럴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러고 나면 또 막 방황해요. 그리고 이제 또 막 학원 옮기는 게 고1 중간고사 끝나고 엄청 많이 옮기시고 저희도 보면 예비 고1 때보다 중간고사 끝나고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막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몰라요. 뭐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때가 그러면 학원 옮기고 하다 보면 또 그냥 2, 3주는 그냥 가요. 뭐 일주일은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좀 마음의 안정 취하고 좀 애 위로해주고 학원 뭐 옮기고 이러면 14개에서 또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학교 뭐 운동 체육대회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애들 또 막 그것도 준비하느라고 또 사이에 쉬고 여름방학이고 여름방학 7월에 이제 1학기 기말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공부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여행도 또 좀 한번 가시고 이러면 금방 8월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죠? 이때 여름방학은 진짜 짧아요. 여름방학은 한 달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그래도 2학기 중간고사 시작하는 9월 전까지 7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8월 한 달, 요 한 달 반은 안 쉬고 무조건 해야 돼요. 이때가 어영부영 지나가면 이거 완전 다 날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게 이제 1, 2학년 때는 그래도 고3 때면 정신 차리겠지 하시잖아요. 고3 때도 똑같아요. 애들이 뭔가 뭐 5월, 뭐 4월에야 뭐 체육대회 한대 그러면 그래도 고등학교의 마지막인데 해야지. 막 반티 맞추고 이러면 여름은 또 금방 가고 이런 구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조금 바짝바짝 조금 정신을 애들이 차리도록. 그러니까 저희도 엄청 노력을 하는데 어머님들부터가 선생님 좀 하루 쉴게요 이렇게 가면 그게 정말 맥이 뚝뚝 끊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맥이 안 끊기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예, 그거를 14개월 맥이 끊기면 진짜 우리 애가 말이 3년이지 10달 준비하고 그냥 수능 보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14개월을 저희 학원 같은 경우 다른 학원도 거의 대부분이지만 고3 되면 영어는 주 2회거든요. 1, 2학년 때까지만 2회예요. 그러면 학원 한 100번 나오면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번 수업 학원 다니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아 진짜 준비할 시간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이 큰 그림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요 두 단어예요. 집중력 있게 해야 되고 강도가 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중학생 때 애들이 공부를 했죠. 학원도 열심히 다녔고 단어도 외우고, 근데 거기에서 깊이를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더해야 되고 강도를 더해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여기 썼지만 이미 알고 있는 공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다이어트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다이어트의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단어 외워야 되고 문법 정리해야 되고 그거를 활용해서 독해를 많이 해봐야 되고 정해져 있어요. 근데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찾잖아요. 나한테 더 맞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기본은 진짜 안 변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위에서 내가 스킬을 쌓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정말 더 해야 된다. 우리가 단어를 많이 외우죠. 그리고 문법을 이제 중학교 때 익혔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했죠. 근데 거기에서 강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단어의 개수를 늘린다도 중요하지만 단어의 난이도가 높아져야 되죠.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문법은 예비고일 시기에는 내가 못 외웠던, 미처 준비를 못했던 중학교 때 문법, 그게 불안하면 그걸 빨리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야 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법으로 가야 되죠. 문장 안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애들이 문법은 다 외워요. 가정법도 뭔지 알아요. 관계대명사도 뭔지 알아요. 근데 문장 안에 들어가면 못 알아요. 네. 그러니까 강도를 높이고 집중력을 더한다는 거는 한 번 더 봐서 그거를 보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고등학교 영어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독해라는 거는 그 단어랑 이제 문법을 정리를 해서 그 실력을 엮어서 하는 게 결국엔 독해잖아요. 근데 독해를 해석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따가 수능 설명드리겠지만 해석을 뛰어넘어서 문맥을 보고 논리를 찾아서 똑똑한 독해를 해야죠. 해석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해석도 어렵다는 거예요. 은근히 해석을 되게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아 도대체 중학교 때 뭐하고 오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유도 다녔는데 왜 이걸 못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게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영어의 공부 방법은 단어랑 문법, 어법이랑 독해인데 그 깊이를 어떻게 해서 애들을 양을 늘리면서 갈 것이냐. 그래서 굉장히 집중력을 더하고 강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진짜 많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강조하는 게 오답노트거든요. 근데 애들이 제일 싫어해요. 심지어는 오답노트가 너무 필요한 학생인데 선생님 제가 해봤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막 속이 부글부글 하는데 이제 참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러이러해서 수학 오답노트 한대요. 근데 저도 이제 가끔 화나는 게 뭐냐면 애들은 선생님 말을 되게 잘 들어요. 근데 영어 선생님은 약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은 되게 친절해야 돼. 그래서 애들을 막 윽박지르면 안 되고, 왜냐면 애들은 자기가 영어를 못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잘 실수했다 생각해요. 만약에 뭐 S를 빼먹었다, 실수했어요. 뭐를 단어를 뭐 빼먹었다, 이거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실수했어요.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실수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오답노트를 엄청 많이 강조해서 시키는데 그거는 이 두 가지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3을 제가 전담을 다 하지만 고3 애들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오답노트. 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갔을 때는 이제 아이들이 오답노트 때문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됐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좀 들여다보는 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틀린 거가 왜 그랬는지를 좀 봐야 되고, 그 한 끗 차이나 고등학교 공부에서는 이제
차이를 가르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가 예비고1이고 이제 고등학교 영어를 대비를 할 건데 너무 많이 들으셔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너무 다르다 영어가 되게 난이도가 높아진다 뭐 시험 범위도 너무 많다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접근해서 봐야 되는지 내신이랑 수능이랑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내신을 말씀드릴 건데요. 중요한 부분은 제가 페이지마다 이제 어머님들이 외워가셔야 될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 페이지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남은 기간 14개월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중력과 강도를 높여야 된다. 오답노트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내신하고 수능을 한 쌍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내신하고 수능이랑 한 쌍으로 보는 게 어렵기는 해요. 저도 현장에 있지만 너무 다르니까. 하지만 그 기본 큰 뿌리와 바탕은 이 생각을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제가 연간 일정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빨간 부분 빼고 나머지는 다 내신이잖아요. 그러면 3년 36개월 동안 35개월이라고 치면 35개월 동안 14개월을 빼면 21개월인데 21개월이 내신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 내신만 하고 버려. 근데 우리 애는 계속 3등급 4등급이야. 그러면 나중에 정시할래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애들한테도 되게 좌절을 주고 그건 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고1, 고2, 고3의 내신 출제하는 큰 기조를 보면 학교별로 내신의 유형이 차이가 있지만 이 학교는 이래, 저 학교는 저래 라고 선이 되게 갈라지지도 않아요. 보면 뿌리는 거의 다 똑같아요. 일단 고1 때는 수능 유형 학습을 좀 애들이 적용할 수 있게 그래서 어휘나 어법이 좀 많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떤 학교는 이제 좀 어법이 좀 강조될 수가 있고 어떤 학교는 좀 어휘를 더 강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 다음에 고2로 올라가면 좀 범위라든지 읽어내야 되는 게 좀 양이 많아지죠. 그리고 고3이 되면 고3 1학기까지 내신을 챙기잖아요. 그럼 고3 1학기는 다 수특 교재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을 선택을 한다면 성취도로 나오는 거는 상관없고 등급이 나오는 걸 하면 수특으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고3은 EBS와 그럼 실전, 너네는 실전을 해야지 라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준비하고 내신 문제를 출제하는 방향이에요. 하지만 수능은 다 객관식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서술형도 섞어내고 어법도 수능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좀 더 꼼꼼하게 구문을 봐야 되는데 출제가 되잖아요. 따라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보다는 난이도가 있게 출제를 하시죠. 따라서 결국에는 수능을 잘 보게 하는 게 고등학교의 목표란 말이에요. 우리 학교 애들이 우리 학교에서 내신만 잘 받아. 그리고 끝.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신만 준비하는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춰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 레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들마다 또 멘붕이 오는 거죠. 야 뭐냐 우리 학교 1등급인데 얘 맨날 내신 100점인데 실제로 저희 졸업생도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상영고 내신은 무조건 100점이에요. 근데 수능은 너무 하기 싫고 수능 보면 그냥 80점 초반. 항상.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신을 준비할 때에도 물론 그 범위에 집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공부 방법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던 강도와 집중력. 단순히 달달 외워서 내가 달달 외웠더니 100점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 애는 한 번 그걸 터득했으니까 내신마다 외우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수능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수능이랑 유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일단은 태도나 정신력을 키우는 부분에서는 내신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4주에서 6주 동안 봤던 질문을 또 봐야 돼요. 싫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서 키워지는 이런 힘. 원래 공부 중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게 봤던 거 또 보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한 번 보면 아는 것 같지. 네, 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똑같은 지문으로 나왔는데 주제 제목도 틀려요. 네.
그리고 이따가도 강조하겠지만 주제 제목을 틀리는 이유가 내가 이제 줄거리 있는 우리가 막 외우게 시킬 거 아니에요. 지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휘, 성지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신이 아닌 거예요. 어휘도 전범이고 어법도 전범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유형이나 이런 것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아예 다르지만 절대적으로 보기는 내신하고 수능은 한 쌍이다. 그래서 내신 대비하는 걸로 이어서 그게 태도가 됐던 내가 그때 내신 범위에 들어가는 어휘를 확실하게 외우던 결국에는 수능으로 연결되는 공부를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 일반 고등학교도 선생님들이 영어 문제를 출제하는 기본 방향은 우리 애들이 수능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내신이 좋지만 동시에 최저를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희 지역 학교를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보면 이제 이거는 너무 많이 보시는 건데 이제 중학교 때 A를 너무 후하게 준다. 그래서 이거는 22학년도나 23학년도나 뭐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이 주변 지역에 특히 영어를 몇 프로까지 A를 주느냐 도대체. 그러면 이걸 고등학교 현재 등급으로 환산을 하면 4등급에서 5등급 되는 애들까지 지금 A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셨겠지만 A여도 A 안에서도 급을 나누죠. 작게는 4, 4개 구간 아니면 3개 구간을 나누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영어를 봤는데 100점이 아니다. 한 개 틀린다. 그러면 그냥 3등급부터 예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애가 A여도 우리 애 DNA에는 4등급, 5등급 DNA가 들어가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머님들이 맞아요.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어떡해. 라고 하시는데 올라가서 3등급을 받으면 또 그래도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우리 인간은 그 자기 객관화가 제일 힘든 것 같고 현실 점검을 한다는 게 되게 힘들죠. 근데 그거를 진짜 받아들여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럴 줄은 몰랐어가 아니라 그건 예견된 거예요. 예견된 거고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려도 저희 뭐 중학교 애들 중3에서 시험 보는 거 이렇게 똘똘하게 되게 잘해요. 평소에 뭐 고1 모의고사는 막 90점도 넘어. 근데 중학교 시험 보면은 한 개 틀리고 막 문법 틀렸어요. 실수했어요. 막 이러면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1 됐어. 3등급이에요. 예. 그리고 정말 그게 알고 모르고 실수 이런 걸 떠나서 어머님들 우리도 이렇게 경험을 했지만 다 맞는다라는 건 좀 다른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차지를 한다.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집중력과 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봤던 거를 또 보는 거, 내가 틀린 거를 다시 하는데 내가 왜 틀렸는지 그 방향을 잡고 다른 걸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슬슬슬슬 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아는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한 개, 두 개 틀리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방법에 더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는 상영고등학교 이제 저희 주력 학교니까 22학년도하고 23학년도하고 그리고 이제 2위고등학교 작년하고 올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제 등급 점수대를 이제 봤는데 이게 80점, 85점이 못 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3개 틀렸어요, 4개 틀렸어요 이러면은 나쁘지, 그래 애썼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약간 그런데 정말 극상이 아닌 다음에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3등급이에요. 그리고 100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2위고도 마찬가지. 2위고 85점인데 벌써 그냥 3등급이잖아요. 2학년도 보면 100점이 한 18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미 그냥 100점에서 1등급은 정해지는 거고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서 아이들이 좀 실수를 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개 틀리거나 거기에서 이제 갈라지는 거지 2개가 넘어가고 하면 벌써 이제 금방 2등급, 4등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감도 좋고 한데 중학교 때 꼭 한 개를 틀린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그거는
틀린 걸 자꾸 보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배우고 하면 되는데 다 알아. 아는데도 자꾸 틀려. 이러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건 되게 문제가 많아. 그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고치기 되게 힘들죠. 이 선생님이 되게 세세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내가 정말 오답하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생각보다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시험 보면 그냥 시험지 덮는 애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충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이걸로 넘어가고 왜냐하면 이해했으니까. 그리고 굳이 영어에 오답에 그렇게 긴 시간을 쓰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 번 더 보는 습관을 들여야 그래야 정말 제대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4년도 마찬가지고 2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내신은 그게 답이에요. 한 번 더 보는 애가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공부하는 태도에서 달라요. 보면 똑같은 뭔가 숙제를 내줘도 얘는 좀 안 해도 되는 이거 너무 쉬운데 뺄까? 걔는 달래요. 다 풀어와 그것도.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얘는 그거 꼭 해와야 돼. 근데 이제 듬성듬성해오죠. 그리고 숙제가 70%만 해오고 하다 마는 애들 되게 많죠. 의외로 0부터 10이 있는데 그걸 쫙 하지 않아요. 한 9쯤 가면 약간 힘이 빠지고. 그래서 저희가 얘가 뒷심이 없다고 얘기하죠. 뒷심이 없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타까운 케이스들을 많이 보면 내신 준비할 때 4주, 5주 이렇게 되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가 다 끝났어. 그러면 진짜 막판에 실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내가 틀렸던 걸 다시 보고 막 이 기간이 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빠져. 그럼 벌써 이제 학원도 한 번 안 오고 그냥 뭐 주세요 자료 받아가고 그래서 뒷심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애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는 아프지 마. 많이 먹어. 밥 먹어. 미리 자. 이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만 계속 한다가 아니라 일단 어른도 똑같잖아요. 체력 관리가 돼야 뭔가를 하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 체력 관리가 진짜 영순이기 때문에 애들의 엉덩이 힘을 키워야 되잖아요. 뒷심에 빠지는 애들이 그렇게 너무 안타깝게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신경 써서 보약도 해주고 챙겨 먹어야 돼요. 애들이 너무 밥을 진짜 제대로 안 먹잖아요. 밖에서 뭐 마라탕이나 사 먹고 마라탕을 그렇게 먹어서 속이 쓰린데 맨날 막 내과 가고 이럴 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내신의 핵심을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학교별이 아니라 그냥 어느 학교나 다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바탕은 어휘예요. 가장 밑바탕은 어휘. 그래서 예비고일 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어휘. 뭐가 됐던지. 내가 고난도 어휘는 아는데 의외로 쉬운 거 모르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네. 어찌 보면 차라리 쉬운 거는 내가 완벽하고 지금부터 조금 수준을 높여야 된다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어려운 걸 많이 아는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안일하게 영어를 보고 난 영어 좀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어휘가 바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법 아까처럼 문장 안에서 보는 문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술이고 이게 이제 조합이 되는 거고 모든 학교가 다 그래요. 압도적으로 부교재 출제율이 높아요. 교과서는 한 과 정도 들어가요. 근데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무조건 압도적으로 부교재가 출제율이 되게 높다. 그럼 부교재라는 거는 모고나 아니면 EBS 교재니까 수능 지문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능 지문을 이미 처음에 중간고사 그 내신 기간부터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비고1이 되고 뭐 중등고사부터 수능 뭐 풀어봤어요 이렇게 되는 게 나오는 거죠. 이거에 연결되게.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풀어봤어요는 이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자료 드린 것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그 소책자는 이제 그 샘플로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밀어붙이는 내신 대비 교재예요. 네, 다 제가 직접 손필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시험 범위를 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애들한테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도 B5 사이즈로 한 개 한 손에 들어가게.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1, 2주는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그래서 거기에다 표시하고 거기서 몰랐던 건 하고 이 안에서 나온다는 걸 다 정리를 저희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까지 분석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보셔야 되고 근데 이게
수능, 그러니까 모의 기출 지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 중학교 때 이런 거 풀어봤어요 랑은 다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분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뒤에는 뭐 저희 학원에서 보는 어휘 테스트랑 내신 기간 때 이런 식의 시험지가 나간다라는 거를 몇 개 샘플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보시면 중학교 때 이런 거 학원에서 받아서 보더라 라고 보셨던 자료와 문제의 유형과 그 다음에 선지 이런 걸 보시면 되게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뭐 수행평가 준비하는 자료랑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한마다 지문이 빼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실제로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조금 제가 이제 샘플로 좀 놨으니까 그런 거 좀 찬찬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불교재 출제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선생님 변형이 많이 된다는데 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대로 지문을 외워서 물론 중학교도 변형이 조금 되기는 하지만 요새는 그래서 웬만큼 했는데 고등학교는 선생님 지문이 변형이 된다면서요. 네, 지문이 변형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가 원래 봤던 지문에서는 A라는 단어로 나왔는데 그 단어에 동의어를 집어넣는다거나 동의어, 만의어를 활용하는 변형이 한 뭐 3, 4년 전이나 이때까지는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기본. 그게 기본이고 패러프레이징을 그냥 다 해버려요. 그래서 아예 문장을 의미는 그 의미인데 다 바꾸는 거죠. 구조 자체를.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내가 지문을 외우고 그냥 대충의 문제를 풀어서는 해결이 안 된다. 예, 그래서 다양하게 변형이 된다. 그래서 계속 제가 반복되는 얘기처럼 그 지문을 뚫어지게 엄청 분석해서 봐야 되고 이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이제 습득해 가도록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가장 문법 유형에서 대표적인 거는 문법 오류 수정하는 거, 잘못된 부분 찾는 거, 그리고 찾고 고치는 거. 찾는 게 뭐 각각 1점, 고치면 또 1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유형은 주제문이나 요약문 완성하기.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단어를 주어주는 경우도 있고 단어를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위에서 그냥 찾아서 써요. 그리고 뭐 상용고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을 보면은 그냥 뭐 한 3단어 주어주면 다 쓰기. 20단어가 됐던 자연히 알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머님들이 아시는 이 요약문 완성하기는 수능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문을 보면 위에 지문이 나와 있고 밑에서 이 글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약문 하는데 여기에 네모가 2개가 있거든요. 이게 수능에서 40번에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맞아야 되는 유형이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요 2가지 빈칸이 있고 요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를 밑에서 이제 찾는 이게 요약문 완성하기 유형이에요. 이게 주로 서술형이 많이 나와요. 출제를 하세요. 각 학교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2개에 내리가 3칸이에요. 빈칸. 그러면 애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요약문인데 이 글의 전체에 대한 2칸이 딱 들어가면 보통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 2개만 딱 찍는데 하나 칸을 더 내면 애들은 더 봐야 돼. 더 생각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문법 오류 수정 같은 경우도 5개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8개, 12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엄청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내가 대충 앞뒤를 봐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변형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낫이 있었는데 못 봤어요. 이렇게 되면 왜 이렇게 못 보는지. 그래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학원에서 흰색 종이로 연습하다가 학교 가서 갱지에 시험 보면 그것도 못 본다 애들은. 그것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막 갱지를 살까? 막 이제 이런 거를 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참 이게 주의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면 그 집중력과 봤던 걸 자꾸 또 들여보고 내가 싫어도 좀 앉아있고 이런 너무 말도 안 되는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고 고등학교 때 버텨내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등학교 내신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유형이 있지만 선생님이 새로 오셨다. 싹 바뀌어요. 저희 학원이 개원한 지 2년 됐어요. 그러면
상영고등학교를 그러면 한지 2년 된 건데 왜 그러면 저희 학원은 잘 되면 안 되는 학원이거든요. 왜냐면 니네는 기출을 2년밖에 안 봤는데 니네가 뭘 알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5년 된 학원, 10년 된 학원이 더 잘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 이유는 이게 오래 보고 그 유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새로 오셨다? 바뀌어요, 싹. 그러니까 저희 보면 작년 상영고 1학년이랑 올해 1학년이랑 또 다르거든요. 이의나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요. 뭐 서술형을 이렇게 내셨는데 뭐 안 내고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을 안 냈었는데 외부 지문을 너무 많이 집어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뭔가 인재 고등학교 내신은 작두 타지 않는 이상은 이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형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제가 뭐 다른 지역에 살 때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6년, 7년은 이 흐름이 있죠. 기조가. 야 거기는 어법이 되게 세. 여기는 뭐 서술형이 되게 세. 그러니까 그런 게 아주 희미해지진 않지만 예전에 비하면 약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희석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본 어디를 간들 이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그 다음에 외울 부분 오늘 왜 이렇게 많으시죠? 내신 성적이 올라가려면 비내신 기간 때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던 14개월을 뜸들이지 않고 퐁당퐁당 하지 않고 계속 해야 결국에는 그게 내신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휘 부분이잖아요. 내신 범위가 이번에 37개 지문이 내신에 들어가요. 보통 적은 평균이 37개예요. 지문 들어가는 게. 그러면 37개에서 40개가 지나 그 시험 범위면 그 안에 있는 단어를 외울 거 아니에요. 지문 내에 있는 단어를. 근데 이제 그거 너무 기본이죠. 왜냐하면 그 단어에서 동의어, 반의어가 변형돼서 나오니까. 근데 여기까지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 안에 뭔가 단어가 내가 몰라. 그럼 답을 못 골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신 기간 때 그 범위에 있는 단어를 되게 많이 외워. 내가 막 지문도 엄청 하고 변형을 하고 플러스 이거는 또 번외의 게임인 거예요. 선지에서 내가 그거는 진짜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쉬지 않고 영어 공부의 기본 단어 계속 외우고 내가 문법 약했던 거 있었으면 그 빨간 칸의 기간에 내가 좀 더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문도 보고 왜냐하면 비내신 기간에 새로운 지문을 자꾸 봐야 내신 기간에 변형된 지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봐요. 아 이게 그냥 그 표현이구나. 근데 우리 애들 막 내신에만 막 집중을 하면 뭐가 조금만 바뀌면 막 다른 것처럼 느껴진대요. 애들 말로는 이상해요 뭐 이러고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그러고 그죠? 애들 저는 선생님 내신형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막으려면 진짜 꼼꼼하게 그냥 계속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중학교 때는 한 달 딱 하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어쨌든 범위가 있고 어느 정도는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6주를 하고도 왜 이렇게 못하냐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변형을 뽑아져 나가려면 진짜 콕콕 집어가지고 시험지를 막 하지 않는 이상은 설사 그래도 틀릴 수 있는 부분인데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은 계속 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학습적인 영어인데 영어가 언어이다 보니까 쌓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쌓이는 부분이 있어야 그 뒤에 뭔가 외우고 하는 것도 해결이 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아무리 내신 기간에 진짜 내가 올인을 해도 안 되는 그 몇 퍼센트가 있다.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이거는 그 부분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평소에 내가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 계속 그 기본기를 올려놔야 그게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을 단순히 그 학교 내신 유형은 이래.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학원을 다녀서 오케이 성적을 올려. 이거는 이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최대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부분까지도 평소에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래서 내신이 어려워요. 고등학교 내신이. 너무 빡세죠. 이렇게 하는데 근데 100점 하면 또 1등급이 안 나와.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한테도 되게 가혹한 일이고 그래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랑 너무 다른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체감을 단순히 뭐
A였는데 뭐 양이 많아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도 시험 기간 되면은 이제 제가 이 2부 같은 경우에는 PWB 책을 만들고 상영고는 이제 골든북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그 빅5 책자를 만드는데 저희는 거의 진짜 몇 날 며칠 밤 새거든요. 그리고 애들 손에 미리 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시험 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얘기할 야 나만 공부해. 선생님은 너무 많이 공부해요. 그리고 지문이 막 난 다 외웠어.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신은 비내신 기간에 준비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되게 많이 차지합니다. 변형 그리고 선지가 어려워서 못하는 애들,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선지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평소에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능으로 들어갈게요. 영어 수능. 아까 이제 어머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가장 효자 과목은 영어예요. 영어가 안 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하면 늘 수 있거든요. 예, 정말. 그냥 희망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수능이 끝났는데 올해는 수능이 어떠냐? 이게 영어 영역에서 반드시 변화의 흐름이 있거든요. 예전 같지 않아요. 수능이.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은 시끄러웠던 킬러 문항을 빼라. 그래서 킬러 문항 난이도를 이제 배제하고 낸 첫 번째 수능이었어요. 근데 어려웠죠. 그리고 1등급이 지금 예상한 게 4%예요. 그 다음에 오답률 86%인 문제가 등장했어요.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 말고 80명 다 틀린 문제가 이제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뭐를 의미할까? 이제 작년도까지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수능에서 영어 영역의 1등급 퍼센트를 보면 이때는 너무 쉬웠다고 쳐도 6에서 7%예요. 이게 가장 이제 평범한 기류였고 그리고 저희가 뭐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도 6에서 7%를 맞추겠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인서울 하는 아이들의 퍼센트예요. 6에서 7%. 그러면 보통 그 정도의 학습 능력과 그런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맞을 수 있게 시험 출제하자. 그 기준이 항상 6에서 7%거든요. 그래서 1등급은 한 6에서 7% 나와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난이도를. 그런데 이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1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2등급, 4등급, 3등급 비율은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안 쉽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1등급은 6에서 7%로 늘었는데 근데 2등급은 21에서 18, 25에서 21로 줄었거든요. 2등급, 3등급은. 따라서 독보적으로 내가 이제 영어 기본기가 잡히고 그냥 항상 내가 1등급을 유지하고 이런 아이가 아닌 다음에는 어려운 거예요. 2등급, 3등급인 애들은. 가끔씩 90점도 받았다가 85점도 받았다가 이런 애들은 2등급인 거고 80점 받았다가 78점 받았다가 이런 애들은 3등급으로 밀려나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급이 4%를 예상한다는 거는 퍼센트가 확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이제 당일날 바로 풀어보고 지금 올해 이제 고3 올라가는 지금 현재 고2 애들하고도 이제 문제를 풀고 했는데 확연하게 다르다. 예전하고는. 그래서 왜 다른지를 이게 그 문제의 1등 오답률 1위 시험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오답률 86.3%로 1위를 한 문제예요. 어머님들 보기 좀 작기는 하죠. 저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유명한 이제 빈칸 주름 33번이에요. 어렵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원래 어려워. 이런 거는 없죠. 어떻게 어려워졌는지 이게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몇 달 훈련을 해서 맞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힘들겠구나 라는 게 저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문맥을 써놨어요. 어머님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요 이제 밑줄을 기점으로 해서 앞부분에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 안에 이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내는 이 표정이나 이런 거를 맞춰봐라. 마음 상태를. 이 사람 느낌이 어떨까를 사진 속의 얼굴을 보고 맞춰봐라. 라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결과가 달랐대요. 항상.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진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거구나. 이 정도는 애들이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줄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형광펜으로 친 이 부분이 단서가 되는 문장이에요. 뭐냐면 이 모든 것에서 빠진 것은 감정을 확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어떤 환경이나 맥락이다. 이거예요. 우리 말도 어렵죠. 핵심은 뭐냐면 환경이나 맥락이야. 그러니까 환경이나 맥락이 없으면 그냥 표정만으로는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그 장면에서 관건을 알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실생활에서도 얼굴만 우연히 마주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 이런 게 있어야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빈칸에 뭐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지도 이게 선지 있는 거에서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오답, 소거법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이제 답이 5번이었어요. 근데 5번의 답이 뭐냐면요. 어떤 수의 얼굴 그림이든지 간에 손실 없이 대체될 수 있다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몇 장의 그림이 됐던지 간에 얼굴 그림은 그냥 서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사진만으로는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 틀렸겠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전 문제 같았다면 빈칸에는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뭐 단순하게 뭔가 이미지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이나 상태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그런 걸 이해하려면 뭔가 사회적이라든지 상황적이라든지 환경적인 이런 아니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게 기존의 문제 유형이라면 그랬어도 애들은 어렵겠죠. 뭐 이렇게 읽다가 근데 이거는 맥락이나 상황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단서로 깔면서 따라서 맥락이나 상황이 빠져있는 이미지는 다 바꿔도 괜찮아. 이걸 답으로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답률 1위였어요. 네, 그래서 이거 우리말로 정리해서 이거 좀 지금까지의 빈칸 추론이랑 접근하는 게 되게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올해 그 24년도 영어 영역을 풀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항상 말하는 건데 이제 국어적인 논리 능력이 필요해요. 저는 진짜 예비고의 어머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찌 보면 책 좀 읽히세요. 2달 만이라도 이러고 싶거든요.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내신 대비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수능 좀 고난도 교재를 사용을 하면 애들이 항상 질문하는 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에서 2학년 2학기가 되면 수특을 그냥 부교재로 쓰는 학교가 많아요. 아예 미리. 그러면 이제 수특은 원래 이제 고3 1학기 때 보는 교재잖아요. 이제 원래의 속도대로 따르면. 근데 지금 현재 2고 2학년 같은 경우도 2학년 2학기 그냥 내신 교재가 수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도 2학년 여름방학부터는 그냥 수특 제가 편집한 교재를 그냥 무조건 써요. 그러니까 이게 학원에서 교재를 선정한 것도 중요한 게 계속해서 모의고사 기출을 하는데 모의고사 기출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너무 떨어져요. 대수능에 비해서. 그래서 1학년, 2학년 모의고사에서 저 1등급이야, 2등급이에요. 이건 진짜 소용이 없거든요. 3학년 올라가면 지문이 확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미리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신 때 어차피 기출을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굳이 그 1, 2학년 기출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난도가 있는 지문을 하는데 수특 지문으로 가면 아까처럼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을 해도 이상 야릇한 그런 수능 특유의 그런 해석의 지문이 나오죠. 그러면 애들은 문맥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다고 했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말로 줄거리를 쫙 깨주고 스토리처럼 이래서 이런 거 막 예를 들고 이래야 애들이 알아듣는. 근데 그거를 영어를 지문을 보면서 70분 동안
45개의 문제를 풀어낸다는 게 듣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국어 능력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이 약한 건 아닐까? 영어는 되게 막 잘하고 감이 좋은데 여기서 부딪힐 수도 있다. 근데 올해 수능을 보면서 제가 그걸 더 느꼈다. 아까 예문을 보신 것처럼. 그 다음 리딩 스킬을 통한 읽기는 이제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굉장히 이제 각성을 하고 있는데 저도 고3 수업을 하면은 리딩 스킬이 있었겠죠. 저도. 아까 그런 빈칸 추로, 문장 삽입, 순서 하는데 리딩 스킬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령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뭐 틀린 그림 찾듯이 야 이거 나오면 이거야. 이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스킬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그렇게 오답률 1위에 33번 문장이 나오면 이거는 리딩 스킬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리딩 스킬이 있으면 단편적인 부분을 보고 답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단편적인 부분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선지를 고르는 과정에서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 아까 그 보여드렸던 33번 문제에서도 제가 형광펜으로 쳤던 그 단서를 아이가 찾았어요. 아, 환경과 맥락. 이게 중요하구나. 찾았잖아요. 근데 선지로 내려갔는데 환경 맥락이 없이 뜬금없이 그러니까 사진은 서로 바꿔도 상관없어. 손실이 없어. 이거잖아요. 그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문에서 단서를 찾았더라도 선지에서 고르면서 다른 걸 고를 가능성이 되게 크겠구나, 아이들이. 그거를 느꼈어요, 저도.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될까. 그래서 모든 다른 영어 이제 수능을 강의하시는 저희 다른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결국에는 되게 찬찬하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분석하면서 읽어나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도로 가는 거죠. 옛날 영어의 그런 정도로 제대로 읽어내야 되는. 그래서 막 요령을 피고 뭐 여기는 읽지만 이거는 읽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지문의 소재 자체가 안 어려우면 뭐 그런 게 통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내가 좀 빨리 읽는 실력이 되면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쉬운 것만 맞는다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1등급을 유지해야 되고 내가 망해도 2등급을 받아야 된다, 영어를. 그러면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빈칸 추론이랑. 거기에 근데 이런 기조가 나온다는 거는 아 진짜 자꾸 점점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차근히 읽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수능 영어 영역이 올해대로 간다면 이런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그 오답률 1위 문장을 보시면 아 우리 애가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1, 2학년 모의고사는 너무 쉬워. 네. 그래서 제가 제발 막 부탁드리는 거 저희 이제 이빨 테스트 무조건 다 보는데 제가 예전에는 고1이나 이러면은 막 좀 안 보기도 하고 내신 때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다짐한 게 무조건 봐야 된다. 계속 선생님 저 계속 2등급이었어요. 모의고사가 안 돼요. 그걸로는 가능이 안 돼요. 그리고 애들도 거기에 자꾸 익숙해지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계속 오셔서 뭐 얘가 뭐 문법은 약한데요. 계속 이건 1등급 받아요. 저는 안 들어요. 오케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준비한 테스트로 오케이 나는 이걸 보겠다. 그리고 내신은 1등급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고는 2, 3등급인 애들이 있고 모고는 2등급, 3등급 어찌저찌 나오는데 내신은 4, 5등급인 애들도 있어요. 저희 2학년도 그렇거든요. 단어 진짜 몰라요. 근데 항상 3등급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3등급인 줄 알아요. 네. 그냥 감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3 올라가면 그거는 이제 한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저도 엄청 주의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1, 2학년도 모의고사 연습하고 좋죠. 그리고 평가원에서도 내가 교육청에서 내는 문제니까 양질의 그런 지문이고 다 좋은데 이제 그 결과에 만족하면 안 된다. 차라리 틀린 거에 만족하시면 돼요. 점수가 70점이더라도 아 왜 틀렸지? 얘가 진짜 몰라서 틀렸나? 단어를 몰라서 틀렸나? 해석을 잘못했나? 그거에 집중을 하면서 가는 시기인 거지. 아 1학년이다 우리 2등급이야. 1학년 이건 무의미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대수능에 가서 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집중력과 강도를 끝까지 말씀드리고 싶고 영어도 오답노트 쓰는 거 절대 집중, 틀린 거에 집중해야 된다. 이제 어떤 제가 유튜브가 얘기하는 걸 봤어요.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서울대 갔어요. 고대 간 애가 뭐 얘기하는 학원 선택 방법 이런 거 나오는데 좀 잘생긴 훈남 애들이 나와서 그러면 어떤 한 학생이 얘기하는데 뭐 이것저것 전문 종합학원 가지 말고 전문학원 가세요. 시험 많이 보는 학원 가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원 있네? 이렇게 얘기했죠. 윈터 스쿨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애가 일어나는 시간도 막 못 지켜. 막 밥도 막 시도 때도 없이 먹고 그리고 방학만 되면은 4-5시까지 안 자고 아예 조절이 안 된다 너무. 그리고 어머님이 집에 안 계시다 직장 다니신다거나 그러면 윈터스쿨이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조절이 안 되면 일상의 그런 스케줄과 이런 게 너무 조절이 안 되면 그게 맞을 수 있고 하지만 그냥 어머님이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이유로 보내시는 거면 절대 그냥 묻어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하겠지만 그게 특강식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내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영어는 찬밥이잖아요. 국어랑 수학 사이에서 끼어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냐. 엘라 영화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선이에요, 최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희 프로그램을 좀 수정하고 강화하려고 신경 쓰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처음에 보여드린 거는 저희 학원에 이제 온다 그러면 입반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샘플로 본 건데요. 이제 저희끼리 봐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 넣기는 뭐해서 조금 빼면서 놨어요. 그래서 입반 테스트 보면 저희가 입반 테스트 종류가 3가지예요. 주니어, 베이직, 마스터. 그래서 그 아이의 학년, 그 다음에 처음에 상담을 하면은 이 아이가 뭐 영어는 몇 점이에요, 수학 이런 정도가 알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제가 시험지를 정해서 줘요. 그래서 그 시험지를 보면 시험지의 구성이 어휘. 그런데 어휘도 3개로 나눠져 있고 얘는 지금 고3이어서 없는데 중간에 어법. 어법도 문법 어법이 들어가 있고 독해가 들어가 있고 서술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난이도와 이제 개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예를 들면 어휘를 고등 기본은 몇 개 맞았는지 아니면 고난도는 몇 개 맞았는지 그거를 보는 거고 독해도 고1 난이도는 몇 개 맞았는지 의외로 고3은 막 5개 맞았는데 고1, 2를 다 틀렸어. 이렇게 나오면 이건 그냥 찍을 걸 수도 있고 뭐 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기본 교재 가는 반을 나누고 그 다음에 얘가 과제 교재예요. 애들한테 나가는 과제 교재. 그래서 똑같이 고1이고 똑같이 고2이고 똑같이 내신이 1등급이어도 나가는 과제 교재는 다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똑같이 뭐 모의고사가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어휘가 강한 애가 있고 독해력이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학원에서 200개씩 단어 시험을 봐도 되게 다 맞아. 근데 학교 가서 어휘 틀려와. 이런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어휘를 되게 잘 외우는데 뭐 이과 성향이거나 이런 애들은 안 외우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내내 막 단어지만 쳐다보는 애들이 있고 비울 정도. 그냥 그런 거를 저도 보면서 너무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숙제부터 아예 다 가르자. 그래서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 표를 모든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아이는 이 교재로 시작을 할 거고 숙제는 이걸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게 단계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다 넘어가면 이제 고3 마지막 N제까지 이렇게 푸는 거죠. 근데 얘가 실력이 좋아.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때 N제까지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개별화를 가야 되겠다. 공통된 건 가져가지만 그 다음에 저희는 듣기가 과제로 나가잖아요. 듣기도 얘가 수준이 좀 높다면 2번째 칸부터 시작하고 그냥 계속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항상 대성 그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사설을 매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점수도 계속 기록을 하고 그래서 아이의 한 애가 저희 학원에 왔을 때부터 고3 때까지 이런 교재를 했고 이런 난이도고 중간에 인텔을 이런 식으로 갖고 모고 성적은 이렇다라는 걸 이제 한 장에 그냥 넣어버리는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좀 더 좀 개별로 맞춰보자. 애들이 너무 천차만별이고
같은 등급이어도 너무 못하고 강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대비할 때도 저희가 이번 2학기 기말부터 같은 반에서 같은 학교 수업을 듣잖아요. 하지만 같은 반 안에 1등급에도 있고 4등급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과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 책은 똑같죠.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하는 거는 똑같아야 되는 게 그건 맞는 거고 그거는. 하지만 이제 과제의 난이도랑 숙제 나가는 게 틀려요. 달라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아이들은 조금 천천히 하면서 기본적인 걸 더 집중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뭐 극상에 잘하는 아이들은 시간을 그렇게 허비할 필요가 없으니 네, 좀 더 그 아이가 약한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주고 하는. 내신이어도 성적 잘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막 우리 애가 벌써 뭐 2등급이야 3등급이야 그렇게 겁 안 먹으셔도 되고 충분히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예비고일 요거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1월 4일 목요일 날 이제 개강을 할 거고요. 1월 1일이 신정 월요일이고 그 다음에 화요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어느 정도 횟수를 좀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화요일까지는 휴무를 하고 이제 목요일 날 개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월금반, 화목반이 있고 2월까지 제가 세봤더니 설날이랑 연휴 이게 다 월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월금반은 총 14번 수업이 나오고 화목반은 총 17번 수업이 나와요. 이거를 굳이 막 저희 맞추고 이렇게 하진 않고 반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까 입반 테스트에 의해서 2개 반으로 나눌 거고요. 한 번 왔을 때는 어법 구문.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장 안에서 문법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문장의 구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희는 중등부는 무조건 천일문으로 수업을 하고 저는 고3 아이들도 천일문 핵심이랑 완성을 계속 하거든요.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도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차분차분 해석하는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도. 근데 그걸 하니까 지문에 갔을 때 긴 문장이 나와도 지들이 문장이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졸업할 애 중에는 천일문 완성을 3번 본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2번은 편집해서라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문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 더하기 저희가 편집한 좀 난도 있는 걸로 수업이 될 거예요. 당연히 A, B는 나눠질 거고요. 교재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도 다른 분들이 하세요. 저는 이제 뭐 고등부면 한 명이 계속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학교는 계속 그 선생님이 하고 그게 이제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그게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이렇게 나누면 여러 가지 뭐 시간표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제가 생각했었을 땐 제 성향일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한테도 솔직히 좀 리프레시가 필요하고 한 선생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신도 또 하고 막 지루하잖아요. 자꾸 봤던 선생님. 그리고 제가 강사들을 보고 제가 수업을 해봐도 강사들마다 강점이 있어요. 네. 할 줄 아는 것과 애들한테 확실하게 제대로 전달한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적어도 이제 방학 때 이렇게 특강을 할 때에는 좀 선생님들 나눠서 하고요. 시간은 5시로 제가 1시간을 땡겼어요. 그래서 5시에서 7시까지는 수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뒤에 7시부터 8시가 테스트랑 복습 테스트예요. 그래서 단어는 당연히 맨날 보는 거고 어법 구문에서도 당연히 시험을 봐야죠. 복습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독해도 당연히 시험 봐야죠. 미니 모고나 이런 식으로 시간 재면서 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내 풀거든요. 그러니까 막 10분 주면 10분 줘서 맞추는 거면 그래도 잘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거든요. 이게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내는 거. 그래서 맨날 뭐 초반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모의고사 봤는데 시간이 모자랐어요. 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내 쳐다보고 있지 않게 그런 것도 조금 요령을 붙여서 연습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거는 계속 난도 있게 좀 맞춰서 보는 편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성적표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2024년에 강조를 하고 싶다라는 거는 이제 1대1 맞춤을 좀 더 강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학교별로 나눠서 제대로 내신 대비를 하고 그다음 이제 교재가 자료가 좋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강점인데 제가 아이들을 계속 보면서 저거는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거는 좀 얘는 덜 해도 되는데 얘는 저 부분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서 좀 적용을 해보자 하다 보니 개인 실력이랑 목표에 맞는 과제를 내주는 거 똑같더라도 그 다음에 개인 목표와 속도에 맞는 테스트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단어책을 정했어요. 어휘책을 정했는데 저희가 뭐 원래는 일주일에 5일치를 보는 게 만약 10장을 보는 게 저희가 기본이다.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잘해. 15장에 할 수 있죠. 그럼 아까 제가 그 이태 플로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그 아이는 15장씩 했었으면 그 다음 단어책으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얘는 죽어도 하는데 안 돼. 그런 애도 있거든요. 얼마 동안 공부했니? 4시간 봤대요. 근데 70개 시험 보면은 막 15개 맞아.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또 시험 보면은 그래도 뭐 한 80점은 또 받아. 그럼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공계 약간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이 문법이랑 구문 보고 막 서술형 쓰는 거 너무 잘 써. 단어를 안 외워요. 그뭐 죽어도 실패해요. 그러니까 외우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해해서 푸는 건 좋고. 그럼 그런 애들은 조금 줄여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아이한테 맞춘다는 게 내 아이의 부족한 눈에 시선을 맞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나아가야 되는 절대 양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애랑 맞춰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걔가 만약에 한 4등급 정도예요. 근데 그 애한테 맞춘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저가 4등급 누구 내려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올릴 수가 없어요, 성적을. 만약에 우리 애는 성적도 안 올려도 되고요, 대학도 못 가도 되고요, 수능 점수도 안 올려도 되니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가 그게 4등급에 맞추는 거지. 제가 말하는 기준은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는 거를 하자는 게 아니라 4등급에서 3등급으로 가려면 만약에 우리 학원 숙제보다는 조금 낮아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맞춘다는 거지. 그래서 되게 유의할 게 뭐 개인 교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1대1 맞춤이라는 게 되게 좋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 이해가 너무 못해서 이해한테 맞추고 이해가 너무 느려서 맞추다 보면 아예 커리 자체가 늘어지는 그걸 되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커리는 가지고 가되 거기에서 애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야. 토해. 이러면 할 수 없잖아요. 막 구문을 하는데 막 머리 어지러워. 이러면은 그런 애들 많아요. 저 보면은 이제 그 구문하는 정자동의 그 학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이제 영어 특강 하던 애가 다른 이제 타 지역 애였어요. 그래서 특강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시간이 좀 방학 때 남으니까 거기도 이제 보내신 거예요.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네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제 막 같이 막 시작해서 애를 넣었죠. 3번 갔나 막 이랬는데 애가 계단을 가다가 막 이렇게 현기증과 토를 해가지고 아버님이 도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싫은가 막 힘든가 봐요. 숙제도 해야 되고 막 그 아빠가 막 가가지고 막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애들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고려를 해준다는 얘기지. 우리 애는 2등급인데 그냥 2등급에 너는 2등급만큼 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의욕이 있고 잘 따라오는 애들은 확확 끌고 가고 단어책이나 그 다음에 수능 교재는 얼마든지 앞장서서 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굳이 내신만에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테스트가 엄청 많은 학원. 테스트 내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 범위마다 그걸 계속해서 낸다는 게. 그런데 아까처럼 되면은 뭐 단어는 애들마다 시험지가 다를 수 있겠죠. 이 애는 이만큼 보고 저 애는 저만큼 보고 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도 최대한의 인력은 테스트 만드는 거.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는 계속 이제 저희가 대성 프리미어를 보기 때문에 그럼 유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진단평가를 제가 실시하려고 하는데 아예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애들 중에 진단평가를 진짜 막 문제를 몇백 문제. 그래서 샅샅이 뭐가 부족한지를 좀 잡아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테스트를 보면서 얘는 이게 약해 이게 약해 하지만 정말 그 학년이 끝날 때 그러니까 모든 학년마다 절대적인 학습량과 절대 목표는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가 얼마 정도 갔는지를 하고 싶어서 이러려면 진단평가 그래 막 문법도 막 100문제 내고
독해도 막 한 50개 한 번 보고 단어도 뭐 한 200개 보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의 그런 누적된 실력과 얘가 정말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기본, 진짜 말하는 기본기라는 거를 너무 모고 점수 2등급, 저는 이제 그거에 저도 약간 실증이란 식으로 못 믿는 게 생긴 것 같아요. 2등급인데 단어를 너무 못하고 1등급인데 해석을 못하고 있고 너무 문맥을 모르고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에 누굴 위해서 뭘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저도 진짜 뭐 강사 경력 한 20년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는 이런 것도 없다. 테스트 진짜 많이 봐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도 테스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는 하지만 이거를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가 시험 본다는 생각이 아니라 너랑 나랑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다. 이게 공부로. 그래서 뭐가 틀리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좀 힘을 그렇게 쏟을 생각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리는, 누적돼서 보여드리는 성적표의 예시거든요. 이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2021년부터 해서 내신 성적. 5등급으로 들어오는 애들은 거의 5등급에서 벗어나요. 네. 난 저희 진짜 제가 맡은 학생 중에 진짜 이렇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예체능 애들이 있는데 막 1학년 때 막 30 몇 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단어도 진짜 몰라. 근데 진짜 맨날 정신교육을 시키면서 막 시켜 이것만 해. 만약에 지문이 37개면 걔는 37개 다 안 하죠. 여기 위에 무지개 떠있는 것만 외워. 그리고 이제 걔는 다른 복수 테스트 안 봐요. 해석만 시키는 거예요. 이것만 해. 이게 뭐라고? 문맥만. 근데 지난번에 71점 받았잖아요.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한 번 그러면 성취감이 있죠. 아, 내가 되게 싫은데 그래 좀 시키는 거라도 해보자. 그리고 저도 이제 합의를 보죠. 너가 그동안 안 한 거를 채울 수는 없다. 나도 미안하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네가 중학교 거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럴 수는 시간이 없다. 미안하지만 요령이지만 해보자. 일단 대학을 가야 되니까. 나는 여기는 입시학원이야. 학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성적을 내보자. 그리고 대학 가서 회화학원 다녀. 그냥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또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공부를 갈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수능은 고3반은 항상 제가 혼자 맞는데 첫 해에 저희가 3명이었고 그 다음에 7명? 올해는 저희가 정원이 12명이거든요. 12명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 이제 대비는 이제 3반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많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고3 애들도 레벨별로 지금 고3반도 무조건 1등급 100점 위한 반, 그 다음에 중반 한 2, 3등급 반,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은 예체능 애들이 좀 많은데 예체능 애들은 이제 영어로 최저를 많이 맞추고 3등급이면 좋거든요. 거긴 무조건 망해도 이제 3등급인 반 그렇게 해서 3개 반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항상 뭐든지 이제 수능 최저 충족하는 거는 다 목표한 대로 이제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그러면은 이 영어 학원 이제 뭐 앞에서 제가 들려드린 얘기를 다 정리를 하셨겠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저희 크게 지금 간판에도 제가 걸었는데 수능 내신 둘 다 잘하는 학원이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따로 수능 따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고 내신으로 가더라도 절대 수능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쓸모가 없는 거다. 결국에 갔을 때는. 그리고 어법, 문법, 독해 이거는 뭐 똑같은 얘기겠지만 양이 많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강도와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답노트에 계속 집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에서 시작해서 절대 수능으로 이어지는 실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14개월의 빨간 그 공부만으로는 안 된다. 다 연결되는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좀 만들고요. 마지막이 이제 멘탈 관리인데 우리 아이들이 멘탈이 뭐 약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 힘든 시기죠. 지금 뭐 사춘기도 겪을 수 있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을 이제 고등부 애들을 딱 보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의욕이 없으면 그리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없으면 요새 애들은 또 안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했는데 왜 잘하는지도 모르고 못했는데 뭘 못하는지도 모르고 약간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옆에서 신경 써서 케어를 하는 어저께 한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예전과 다르게 왜 그랬더니 이제 집안에 이제 언니와의 문제
예, 뭐 그런 것들, 성격상의 문제, 뭐 그런 거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뭐 한 친구는 뭐 이제 부모님이 뭐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잘 지내다가 뭐 사이가 나빠진 건 아니고 뭔가 어떤 상황으로 뭐 이렇게 못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공부에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선생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아이들의 눈빛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교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그냥 힘들어서 눈빛이 저런 건지 뭔가 심정의 변화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잘 관리하는,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고 좀 아이들한테는 따뜻하게 좀 관리를 해주는 그런 학원이 되도록 계속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집중을 잘하고 잘 들어주셨어요. 그 외에 뭔가 질문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아니면은 신세 한탄도 좋습니다.